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와, 진짜 파죽지세 코스피. 이해질세라 오늘은 나도 힘을 낸다 코스닥. 이렇게 양시장은 나란히 3%대 2% 가까운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21만 전자 업고 이제는 6,200포인트 위로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약속의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를 했던 약속의 26일 오전 6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액이 크게 늘어서 매출,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까지 분기 기준 최고치를 제시하자 삼성전자는 시작부터 5% 넘게 급등, 21만 전자를 바로 뚫어내는 21만 원을 바로 뚫어내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글쎄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팔며 일부 물량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 맥쿼리가 제시한 목표가 34만 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는 글로벌 12위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전자의 어나더 레벨 여정. 이와 연동되며 5,000에서 6,000포인트, 이제는 6,000에서 7,000포인트로 순항 속도가 어쩌면 우리의 예상 속도보다 훨씬 더 단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2. 5조 3천억 잭팟 3천당 제약 상한가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1시부터 주가 움직임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럽 소재 제약사와 함께 개발 중인 먹는 GLP-1 제네릭에 대해 영국을 포함한 유럽 11개국에 대한 독점 판매 및 제품 공급 계약 공시를 내놓은 삼천당. 사실 코스닥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 기간 좀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구체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제시와 맞물리며 코스닥 대표 바이오 플랫폼주들에도 볕이 뜨는 날이 오는 걸까요?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뒤를 이은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로 인식되는 삼천당 제약의 오늘장 상한가는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포인트 3. 27만 원을 껑충 웃돈 한미 반도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톱만 견조한 게 아닙니다. 그 밑단은 악수 효과가 기대되는 장비 쪽, 특히 HBM 장비 쪽, 온디바이스 AI 쪽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21조 원 이상을 들여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1년 넘게 멈춰졌던 투자가 재개되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 쪽도 오늘은 함께 낙수 효과 기대되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 TC본더 대장 한미반도체의 시세 아주 무섭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부근까지 직행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견조한 탄력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골고루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목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미미하게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6,107포인트에서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오전장에서도 상승은 상승이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무섭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발을 맞추며 상승폭 확대를 했고 현대차도 오늘 배당락일에도 불구하고 지금 8%까지 급등하는 저력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힘에 입어서 지수도 함께 발을 맞춰서 마감 들어 더 상승 탄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대차가 61만 원 터치, SK하이닉스는 108만 5천 원 터치하면서 두 종목 모두 장중 고점 부근 마감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서는 미미했습니다. 워낙 강세장에서 상승 패턴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전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소화 후에 이후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오후장 들어서 특히 마감 들어서 강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우리 시장. 코스닥에서도 오늘은 코스피와 연동되는 강세장 패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에코프로 그룹주 견주하고요. 바이오주 안에선 삼천당 제약의 상한가. 이와 발맞춰서 오늘 여타 다른 사이즈가 큰 바이오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급등하면서 지수는 1.9% 급등 1,188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외국인은 지금 거래소에서 2조 3천억 원의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그 물량을 받아내주는 건 또 개인과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9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한편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는 대량 매도 우위 포지션 구축하고 있지만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널콜을 통해 오늘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보죠. 목요일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인천지점 원상준 차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해보죠. 두 분 어서 오세요.
와, 시장이 너무 강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초급등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6,200포인트 아주 가볍게 위에서 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2% 가까이 상승. 오전장부터 자세하게 톱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의 선전이 돋보였던 오전장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탄력이 조금 아쉬웠을 때 그 공백을 오늘 또 LG전자가 메꿔주면서 LG그룹주들의 강한 순환매 지난주부터 또 확인이 되고 있죠. LG전자 2월 11일 때 20% 넘게 급등을 하더니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삼성 SDS까지 밤사이 미국 기업에서 서클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 오늘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할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삼성 SDS 같은 대형 IT주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 주자 카카오페이, 네이버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 SK하이닉스, 현대차로 좀 시세가 쏠렸지만 그래도 카카오 굳건하게 7%대 오름세 잘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 바이오 쪽도 오전 11시부터 살짝 분위기가 변화됨을 감지했죠. 삼천당제약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또 코오롱 티슈진, 보로노이 같은 그 안에서도 기존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에 특히 더 강한 시세가 쏠렸던 하루였습니다. 보시면은 코오롱 티슈진, 보로노이 또 지금 삼천당제약은 상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5G 관련 종목들도요. 오전 11시부터 상승 전환에 성공하거나 더 강한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HFR 같이 사이즈가 작은 종목뿐 아니라 사이즈가 큰 서진 시스템까지 오늘은 동반 상승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은요. 카카오를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 유입은 주가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본격적인 추세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간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미국 서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오늘 국내 스테이블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카카오도 함께 힘을 내고 있는 건데요. 자, 개인분들의 애증의 종목입니다. 이번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아 카카오의 단기 목표가 어느 가격대까지 설정해 두고 대응 전략 모색해 보면 좋을지 원상준 차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앵커님 질문에 대한 답 먼저 말씀을 드리면 65,000원 여기 고비가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그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이 네이버랑 카카오 중심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순매수세인데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 대형주에는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엔 오늘 이례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의 표면적인 트리거는 간밤에 이제 서클사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급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이 핵심이었다라고 하면은 NHN KCP라든지 헥터 파이낸셜 같은 관련주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하지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죠. 즉 카카오의 상승은 스테이블 코인 이상의 그 무언가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모멘텀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언급했던 이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었던 에이전틱 AI의 변곡점 코멘트 여기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한국 기업 중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곳은 오픈 AI와 손잡은 카카오입니다.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카나나는 국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승부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서 올리브영이라든지 무신사, 마일리얼 트립 같이 유수의 파트너사들이랑 쇼핑 서비스를 결합을 하고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와의 온디바이스 AI 최적화까지 지금 추진을 하면서 AI 수익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이제 3월 그 중간 월요일쯤에 이제 엔비디아 GTC가 있게 되죠. 네. 그때 거기에서 에이전틱 AI가 만약에 다시 화두가 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에이전틱 AI 최선호주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 관건은 박스권 상단인 65,000원대 거기 돌파 여부입니다만 여기 돌파 이제 시도를 할 때에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까지 같이 가세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6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상승 추세 진입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지금 상승을 해서 한 6만 1,000원대 왔는데 다시 한 번 또 상승의 연속성을 또 보여주면서 6만 5천 원까지 저항 구간을 무사히 좀 뚫어낼 수 있을지, 과연 또 GTC, 엔비디아 GTC 일정에 따라서 카카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투자 전략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LG그룹주의 순환매를 특징 섹터로 꼽아봤습니다. LG이노텍이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또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기 시작했죠. 상한가 부근까지 20% 넘게 슈팅이 나오면서 어제는 LG화학, 또 지난주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또 최근 들어서 연일 또 상승, LG유플러스까지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LG그룹주들의 독보적인 순환매, 수급을 빨아들이는 모습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요, HBM 장비주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그 안에서는 TC본더 대장주 한미반도체의 시세 강하게 쏠리고 있고요. PSK, 오로스테크놀로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특화되어 있는 제주반도체, HPSP, 리노공업, 오늘은 고사양 쪽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SFA 반도체라든지 두산테스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시총 상위주로 묶어봤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꼽았는데요. 장 막판까지 더 시장을 보고 제가 이 화면을 의뢰했으면 현대차와 SK하이닉스로 좀 바꿨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레인보로보틱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SK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 확실히 대형주는 대형주다.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오늘도 펼쳐지면서 대형주들의 약진 마감 직전에 또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의 질문, LG이노텍을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가 활발하게 도는 LG그룹주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는 LG전자의 20% 넘는 급등, 어제는 LG화학의 급등, 오늘은 그에 이어서 LG이노텍의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힘은 더 이상 아이폰 공급망에만 묶일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없다. 로봇 시대의 핵심 센서 공급망으로까지 확장해서 봐야 된다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주가.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 눈, 라이다 쪽에 모두 LG이노텍의 물건이 공급이 된다면은 이제 P와 Q를 확장해서 주가는 더욱더 급등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LG이노텍의 주가는 어느 정도 아웃퍼폼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지, 그 와중에 속보가 들려왔네요.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6,300선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6,100포인트에서 끝난 적은 없거든요. 오늘 과연 6,100을 넘어서 6,3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반정민 소장님, LG이노텍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20% 상승을 하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보다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 사업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연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크게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좀 포함이 됐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모바일 고객사에 따라 이제 카메라 모듈 기반 솔루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점은 앞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자동차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듈 생산 설비 확대에 대한 계획 발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의 다각화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 LG이노텍이 스마트폰과 PC 중심의 사용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전장이나 AI 쪽에 대한 분야가 확대되는 점을 봤을 때 전통적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첨단 산업 쪽으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모멘텀이 굉장히 좀 세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올 초에 그 피규어 AI에 이어서 그 로봇용 카메라 모듈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이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탑재 예정인 비전 센싱 시스템을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한 협약을 좀 진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협약에 대해서 지금 또 그 리포트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탑재에 대한 분석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 센싱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그 현대차의 경우에도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탄력도를 좀 많이 받았던 거에 대한 분위기가 같이 좀 연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서버용 PC FC 그 BGA 시장 진입에 따른 분위기도 같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복합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오히려 지금 올해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실적과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34만 원 정도 되긴 하지만은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40만 원 이후로 좀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45만 원까지 얘기가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무난하게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해 주신 가운데 지금 3시 17분입니다. 일단 실리콘2의 실적 발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59% 증가하며 425억을 기록을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바로 하락 전환, 낙폭은 좀 만회하는 모습 속에 현재 이 시각 3.6%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리콘2입니다. 글쎄요, 오늘 APR에는 확실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실리콘2의 실적을 보고 시장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이쪽 미용, 그 화장품, 뭐 이쪽 섹터 쪽 같은 경우에가 최근에 주가들 보시면은 뭐 굉장히 좀 뉴스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맞아요. 모습도 보실 네. 수 있을 겁니다. 종목별 따로 예, 플레이요. 완전 따로 플레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여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성적표가 굉장히 바로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섹터에서 계속 좀 종목별로 극명하게 그 명암을 보여준다는 모습은 이제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내수주 섹터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나 이런 쪽들은 조금 늘려 있는 것 같다. 그 뭐 말 그대로 지금 그냥 AI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들로만 계속 붙는 것들이 더욱더 극명하게 좀 투영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 섹터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매매 전략을 좀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돼 줘야지 좀 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등해서 오늘은 좀 쉬어가나 했는데 와, 또 오늘 배당락일인 오늘 이렇게 61만 원을 찍을지는 몰랐습니다. 현대차의 급등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반종민 소장님? 굉장히 상승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배당락 일이 나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가 다르게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은 현대차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내용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보고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동차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관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위협을 했던 만약에 15%에서 25%로 올리겠다.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가 좀 해소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연출이 되고 있는 것도 저는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로봇주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부각을 받았을 때 여전히 지금은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 상승 탄력을 지금 보여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한 것 같으니까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자분들 조금 더 들고 가실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3시 21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6,300포인트 찍을 수 있을까요? 와, 3.2% 급등 마감 예상, 코스피는 6,287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 급등하면서 나도 이젠 소외될 수 없다라면서 기염을 또 토하며 1.8% 급등 1,186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출발을 할까요? 삼성전자는 뭐 반종민 소장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SK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들어서 더 슈팅이 나왔잖아요. 맥커리의 보고서도 있었고 뭐 이제 팹 투자도 시작을 한다고 하지. 최태원 회장이 시총 이제 1,000조 회사가 될 거라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날부터 주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데 오늘 벌써 108만 원을 터치를 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하이닉스? 1,000조 지금 근데 시총이 725조 정도 됩니다. 얼마 남지도 얼마 않았어요. 안 남았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해줘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계 쪽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AI 섹터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필수적으로 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종목이 돼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습, 지금 뭐 100만 닉스인데 이게 150만 닉스 뭐 그 이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단서 조항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지금 기대가 높은 미국 ADR 상장 이슈가 될 것입니다. ADR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좀 아마 말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TSMC 같은 경우 미국 ADR이 상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TSMC 이제 미국 ADR물이 어떻게 보면은 대만에 있는 TSMC 본주를 막 끌고 가는 그런 좀 이제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도 뭐 그런 모습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보다 뭐 요즘이야 미국이 박스권을 치면서 가고는 있겠지만 변동성이 더 큽니다. 미국이. 원래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에 ADR이 뭐 들어가게 되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굉장히 좀 하이닉스 같은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사놓고 계속 끌고 가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뭐 크게 개의치 않으시겠지만, 뭐 말 그대로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5일선 플레이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뭐 레버리지 ETF 상품이 21% 급등하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삼성전자는 지금 7% 급등 21만 8,250원 터치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갈 길은 멀어요. 맥커리도 뭐 34만 원까지 제시한 상황이니까요. 오늘의 급등 반정민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계속 좀 상승할 여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제 그 맥커리 쪽에 보고서를 보는 게 좀 충격적인 것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에 대해서 뭐 영업이익률이든 뭐 영업이익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2분기까지는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잘 추적해서 보시게 된다 한다면은 분기별로 잘만 추적하시게 된다 한다면 그래도 뭐 걱정하는 부분들은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국은 공급자 우위 중심에 따라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이 가장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쪽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투자가 계속 좀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요는 계속 좀 필요할 거고요. 그 공급 물량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공급 물량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 한다면 결국 이제 공급자 우위 중심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좀 꾸준히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이제 파운드리 실적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좀 전환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계속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그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어느 정도의 긴 텀을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남아 있으니까 이 점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두 분의 공통된 의견 확인해 봤는데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비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의 약진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한미 반도체 지금 한화 비전과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 쇼커버링이 좀 세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20만 원 그 언더에서 이제 숏 들어갔던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세게 거래량 수반하면서 다시 이제 되갚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팹에 대한 증설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 중에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근데 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지금 붙이면서 시총으로 치면은 뭐 굉장히 지금 뭐 시가총액 20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뭐 쫓아 들어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이 종목 역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5일선에 다 썼던 적이 있습니다. 5일선 닿을 때마다 우리가 좀 사들어간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일선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유튜브 채팅창에 론니 한나님이 와 차트에서 사람들의 포모가 눈에 보이는 것 같다라면서 오늘의 놀라운 또 불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천당 제약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반종민 소장님께 삼천당 제약 여쭤봤던 것 같은데 코스닥 150 쪽에 편입된 바이오 쪽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로 일주일 뒤에 또 이렇게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어요. 코스닥 바이오 쪽의 분위기도 3월에는 좀 이제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이거는 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코스닥 150에 포함돼서 실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감사 보고서에 따라 좀 약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대형주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소형주 쪽에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 이게 또 같이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흔들릴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방향성이 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매우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계속 좀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비만 치료제 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찰로 추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약과 바이오는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약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게 저평가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산 규모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잘 적용을 해보시게 된다면 하반기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의 오늘 초급등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원전 때문인가요? 아니면 건설주의 일부 순환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죠? 원전 모멘텀. 원전 모멘텀입니까? 예, 전형적인 원전 모멘텀으로 붙이는 것이고, 뭐 이제 후발로 붙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좀 밸류션 잡기가 애매한 게 뭐 당장 어떤 이제 뭐 그 수주를 네. 관련된 이제 원전 건설 관련된 수주를 이제 받았다라는 내용들, 네. 혹은 뭐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규모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밀어 올리는 모습들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도 차곡차곡 양봉을 쌓아가면서 벌써 이제 오늘 뭐 윗꼬리를 단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40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12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불장 중에 불장입니다. 우리는 장중 6,300포인트를 확인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과연 오늘 6,200포인트 돌파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해질세라 삼천당 제약도 상한가 직행에 성공, 코스닥도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도 K증시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불 켰고요. 특히 오늘장의 상승 정말 강했습니다. 어제는 6,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놀라움을 줬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6,300선을 넘어섰죠.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 K테크주 질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죠. 어닝 서프라이즈, 한마디로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했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강한 훈풍을 불러왔습니다. 목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정말 강력합니다. 어제 힘이 빠졌던 코스닥은 오늘은 지지 않는다는 듯이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요. 양지수 일중으로 통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정부터 보시면 오후장부터 상승이 점점 더 가팔라졌습니다. 특히나 오후 3시 이후 강하게 치고 나갔는데요. 정말 가파른 상승폭을 볼 수 있고요. 3.67% 상승하면서 6,300선 넘어냈네요. 6,30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정도 보시죠. 코스닥 지수 어제 서름을 떨쳐내며 치고 나갔습니다. 특히나 오전 11시 이후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현재는 1.97% 상승하면서 1,188선으로 오늘장 마쳤습니다. 목요일장 어떤 섹터들이 주목받았는지 4가지로 함께 정리해보시죠. 첫 번째 섹터,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K반도체는 환호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빅테크 AI 투자, 현금 흐름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당당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높다라는 생각이 흐려지게 만드는 반도체 투톱이죠. 나란히 신고가 경신했고요. 삼성전자는 21만 원을 돌파, 하이닉스는 황제주의 자리를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 자체가 성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AI 산업이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 강하게 줬죠.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불식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투톱의 현재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 7% 넘게 오르면서 21만 8천 원으로 마감, SK하이닉스는 109만 9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7% 넘는 상승 보여줬네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주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 놀라운 강세 시현했는데요. 소부장주 주가 보시면 한미반도체 28%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TC 본더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1위인데요. 현재 27만 5,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LG그룹입니다. 오늘장 LG그룹 전반이 시장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LG전자에도 도달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LG전자와의 피지컬 AI 협력을 언급했죠. LG전자는 가사 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한 바가 있고요. 로봇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또 LG전자는 최근 자사주 전량 소각을 발표한 점이 부각되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다수 대두됐는데요. 또한 LG이노텍도 로봇 사업 진출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탑재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부각받았고요. 그룹주 전반의 주가 함께 보시죠. 네, LG이노텍의 주가 정말 강한 강세 시현했습니다. 20% 상승으로 마감, LG전자도 딱 10% 올랐고요. LG디스플레이도 6.9%의 강세 시현하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핀테크입니다. K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은 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서클 인터넷그룹도 호재를 가져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죠. 놀라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핀테크와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았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간만에 동반 상승 보여줬고요. 다나엘과 헥토파이낸셜 등 전자화폐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장 카카오그룹주가 간만에 주가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룹주 주가 보시면 이 안에서도 관련 모멘텀 받은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카카오 6.9% 상승했고요.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대감을 강하게 받고 있죠. 6.5%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시죠. 오늘장에서 하락한 섹터는 금융 지주였습니다. 최근 여러 긍정적인 모멘텀 받아갔던 금융주 안에서도 오늘은 지주사들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배당락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당 기준일이 27일인 기업들이 많았고요. 그 전인 이틀 전 25일 이후에 매수를 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26일인 오늘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보시죠. 네, 우리금융지주 가장 큰 폭의 하락 기록했습니다. 2.9% 하락하면서 장 마쳤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1.7%,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일제히 약세 시현하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 6천을 넘어서 장중 6,300선을 뚫어낸 오늘장입니다. K증시의 질주 정말 반가우면서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후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목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환율 알아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도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1,420원대로 또 내려왔네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3원 내린 1,426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보면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장중 변동성은 높았습니다. 달러 환율은 1,426원 수준에서 개장 직후 1,420원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금통위가 끝난 오후에는 1,430원까지 상향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대체로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출업체들이 월말 내고 물량을 꾸준히 출하하자 환율은 한때 1,419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총재가 외환시장 수급 부담이 여전하다고 언급했고 장중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현물로 대량을 매도하자 환율은 한때 1,431원까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와 같이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자 오후에는 환율이 다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위안화와 대만 달러의 동반 강세에 이어 엔화도 진정세를 보이자
대체로 환율은 1,420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전반적인 미국의 고용 지표가 다소 안정되고 있어 시장은 실업수당 데이터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보다는 미국과 이란이 3차 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